안녕하세요. 듣고종 여러분들, 오늘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듣고종 게스트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네. 네. 어떻게 좀 지내셨는지 우리 야비님 먼저 한 주 어떻게 지내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센터에서 운영하는 원데이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며 지냈어요. 솔직히 많이 긴장되지만 그래도 점점 일에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서 좋네요. 잘 지냈어요. 네네. 지금 카페라고 하면 이제 저희 센터에서 운영하는 이제 원데이 카페를 하고 있잖아요. 네. 매니저 역할 맡으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아마 2, 3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원래는 매니저 역할이 아니었는데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매니저 역할을 맡게 되셨고, 일을 하시면서 조금 힘드신 점은 없으세요? 역시 대인관계도 대인관계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는 제가 너무 매니저라는 직책을 무겁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소한 일도 금방금방 넘길 수 있는 건데 제가 그걸 또 붙잡고 긴장하고 늘어지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도 저도 이제 커피를 사 먹으러 갔지만 그 원데이 카페 하시는 모습들이 굉장히 프로페셔널 모습들이 좀 보이시더라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항상 저희도 커피를 많이 주문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항상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네, 다음으로는 뚱이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주말마다 시골집을 왔다 갔다 하는데 요번 주말에는 시골에 가서 고구마를 캐고 왔는데 손목이 아직도 너무 아프네요. 고구마를 캐우셨고요. 네. 몇 킬로 정도 캐우신 거예요? 몇 킬로라기보다는 자루로 나오기 때문에 한 박스로 따지면은 요번에는 고구마가 잘 안 돼가지고 한 3-4박스였던 것 같아요. 세네 박스. 네. 네. 그러면 시골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으신 건가요? 시골은 이제 별이 많이 쏟아지는 강원도 영월이에요. 강원도 영월. 네. 저도 뭐 바다를 보러 강원도 쪽에 가봤는데. 바다 아니고 동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원도 하면 또 강릉이나 네. 뭐 저기 그런 거 먼저 생각이 나요. 동해나. 떠오르는데, 네, 맞아요. 영월에 있으시군요. 네.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뚝순이님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친구와 롯데타워와 남산타워를 관람하면서 잘 지냈습니다. 롯데타워를 가셨는데 네.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친구하고 커피 마시면서 그 서울시 전경이 다 보이더라고요. 네. 다 보이면서 발전하는 거, 우리나라도 이렇게 많이 발전했고 외국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있으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이제 선진국에 이제 들어섰다는 그런 마음을 듣고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그 도시 전경을 좀 위에서 네. 쳐다보면 120층이요. 저녁에 가면 또 그 야경이 네. 불빛들이 굉장히 찬란하게 나타나서 네. 굉장히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게스트분도 한 주 동안 잘 지내신 것 같네요. 네. 네, 오늘 녹음 주제는 취미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볼 겁니다.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취미생활을 즐겨 하시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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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떤 취미를 갖고 있는지 한 분씩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야비님 먼저 어떤 취미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버스를 타고 그냥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지내요. 버스를 타고 돌아다니신다. 버스를 타면서 경험한 장점들은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정신적 안정일까요? 왜냐하면 시간이 빨리 가잖아요. 제가 따로 활동하는 게 센터 외에는 없다 보니까 집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가족들의 눈치가 너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밖에 있다가 날이 어두워지면 들어오는데 날이 어두울 땐 보통 다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자연스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안정감을 느껴요. 안정감을 네. 찾으시는 느낌을 네. 들으시군요. 자, 우리 그러면 뚱이님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계세요? 저는 일상을 사진으로 남기는 걸 되게 좋아하고요. 또 다른 취미가 하나 있는데 지역마다 있는 독립서점을 찾아다니는 게 제 취미예요. 일상생활에 대한 사진을 찍는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개인 SNS 계정에다가 업로드 하시나요? SNS 계정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시골집에서 지내는 그런 일상을 올리긴 하지만 평소 사진을 찍는 일상은 잘 올리진 않아요.
그러셨군요. 네. 네, 다음으로 똑소리님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갖고 계세요? 저는 직접 먹거리, 영양적인 거면서도 요리를 가장 또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제일 잘하시는 요리가 어떤 요리세요? 닭도리탕이요. 닭도리탕이요? 우와. 닭볶음탕. 예. 맛있겠다. 쉬운 메뉴는 아닌 것 같은데. 쉬운 메뉴는 아닌데 누가 손님이 오거나 또 내가 조금 누구한테 접대를 하거나 또 누가 또 나한테 좀 해달라 그러면은 닭도리탕을 좀 제가 많이 해줍니다. 거의 맛있게 요리 많이. 솜씨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희 게스트분들 모시고 네. 닭도리탕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네, 가서 야외에 놓으시고 저는 이제 요리를 이제 그렇죠. 가서 배구 같은 거 하시고 저는 요리를 저는 맛있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네요. 우리 똑소리님이 해주신 닭도리탕을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먹는 모습을 잠깐 상상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해당 취미들 여러분들이 또 가지고 있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고, 여러분들 각각의 해당 취미에 대한 좀 장단점들을 조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야비님께서는 이제 버스를 탑승하는 거를 취미라고 해주셨는데, 해당 취미에 대한 좀 장단점들을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장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그냥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 빨리 간다. 네. 네. 그리고 단점이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왜냐하면 흔히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버스 타고 돌아다닌다고만 하면 좀 이상한 쪽으로 볼 것 같아서. 그리고 가장 큰 단점은 역시 자괴감이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들. 그런데 제가 솔직히 저도 그래서 이 취미를 그만두고 싶긴 한데 너무 오랫동안 그게 굳혀져서 습관이 된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걸 대체할 다른 무언가를 제가 찾지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은 그만두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함께 참여하신 분들의 어떤 취미 생활을 좀 들어보시면서 네. 우리 나빈도 다른 취미 생활들을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네. 혹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버스 탑승하는 것들을 조금 취미 생활까지는 아니지만 또 이거에 대해서 좀 공감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까요? 저도 좀 우울증이 있는데 이전에 좀 많이 심했을 때 야빈님처럼 버스를 타고 이제 그냥 목적지 없이 그냥 계속 가다가 뭐 종점에서 내린다든가 그냥 마음이 내키면 그 중간에 내려서 걷는다든가 이런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저거의 무슨 마음인지 뭐 그런 걸 너무 알 것 같아요. 그러셨군요. 저도 이제 출퇴근이 종점에서 출발해서 마지막 종점에 끝나는 정도의 출퇴근 거리거든요. 네. 이제 시간상으로 따지면은 뭐 한 40분에서 한 50분 정도가 걸리는데 그때마다 하루 일과 출근 전에는 내가 해야 될 업무들을 좀 정리하기도 하고 퇴근 시간에는 오늘 진행했던 업무들을 좀 정리하면서 다음날 좀 진행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집에 가서 해야 될 일들 좀 정리하는 시간들을 좀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야비님께서 조금 자괴감이 드신다고는 하셨지만 사람마다 각자 취미에 대한 부분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서로가 존중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네. 그다음에 우리 뚱이님의 취미의 장단점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이라고 하니까 딱 생각나는 건 없는데요. 그냥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라서 당연히 했던 일이라 그냥 평상시에 이렇게 다니다가 이제 뭐 구름이 이쁘면 구름 사진 찍고 길 가다 꽃핀 것도 찍고 햇빛이 쏟아지면 햇빛 사진도 담고 밤에는 별 사진을 찍기도 하고 그날 또 마음에 드는 코디가 있으면 그런 것도 남기기도 하고 그냥 일상 속에서 사진이 늘 함께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동네나 이렇게 지역마다 있는 책방 같은 데를 찾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가면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그 공간이 저한테는 너무 힐링되는 것 같아요. 그 취미 생활을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얼마 됐다 딱 이렇게 말하기에는 자연스럽게 쭉 좋아했던 것 같고 책방 다니는 취미를 가진 거는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5년 정도. 네. 그때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똑소리님이 해주시는 음식을 먹고 그리고 뚱이님이 제일 최애하시는 독립서점에 가서 책을 한번 읽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그 가는 거리가 사실은 이제 또 야미님이 잘 즐겨하시는 또 버스로 또 대중교통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미 생활을 모두가 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똑소리님의 해당 취미에 대한 어떤 장단점들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내가 직접 음식을 해먹는 거에 대한 맛의 욕구에서 나오는 신비, 그리고 단점은 남성이라 선입견, 그리고 좀 어떨 때는 조금 설거지라든가 선입견, 그런 게 이제 인식적인 거. 남자가 왜 이런 걸 또 하냐. 요즘에는 남자가 많이 좋아졌는데, 인식이 좋아졌는데 옛날에는 많이 안 좋았거든요. 해먹을 때도 선입견 전개 단점인 것 좀 같아요. 해먹으면은 여자도 남자도 이제 요리를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도 많이 요리사가 다 이제 다 남자고, 호텔 같은 데 가면은, 그리고 또 요리 프로그램 보면 남자가 많이 나오잖아요. 하면은 일단 정신적으로도 좋아져요. 되게 영적으로 정적으로도 좋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해먹는 거에 대한 그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긍정적이고 사람이 밝아 보이고 되게 좋아요. 그러시군요. 예, 되게 좋아. 정신적으로 이게 우리 정신적이잖아요. 정신과적이죠. 아주 좋은 게 요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유명 요리 하시는 분들 중에 좀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주시는 분들 백종원 선생님 계시잖아요. 네, 백종원 선생님도 여러 체인점들을 갖고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여성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남성분들도 요리하시면서 굉장히 많은 구독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혹시 요리 조금 하실 줄 아시나요? 똥이님은 어떠세요? 네. 요리를 한다, 요리를 좋아한다기보다는 이제 자연스럽게 그냥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냥 집밥 정도인 것 집밥 하실 수 있는 정도. 여자니까 조금 아무래도 조금 해야지. 엄마 도와주고, 엄마 도와주고. 살림을 하니까요. 김장한다 그러면 엄마 마늘도 까주고 파도 까주고. 늘 해옵니다. 같이 하면 좋아. 그게 좋대. 같이 하면 좋죠. 그게 좋은 거야. 같이 엄마하고 같이 엄마도 해주시고 엄마하고 얘기도 하고 이제 입담도 나누고 덕담도 나누면서 얘기하고 좋지. 네, 좋아요. 야비님은 요리 좀 하실 줄 아세요? 잘하진 않아요. 어머니 일할 때 제가 옆에서 많이 거들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배우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약간 손재주가 좋지 않은 건지 많이 어렵더라고요. 한지는 그래도 꽤 됐는데 그래도 아직 칼질이라던가 과일 깎는 것도 많이 서툴러요. 그건 걱정하지. 그게 선천적으로 이제 시집 갈 때가 되고 이제 되면 다 한다 그러더라고. 여자는 선천적으로 선천적으로 요리를 못하고 잘하고 차이는 있어도 어떻게 하긴 해. 잘 못해서 그러지 하긴 다 하더라고. 저도 관심은 있어요. 근데 어려워가지고. 어려워서 늘상 좀 어렵다고는 하지만 또 자주 접하다 보면 적응이 되기도 하고 늘어난 요리 솜씨에 또 실력도 늘거 가면은 취미생활로 또 될 수 있는 거겠죠?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취미 활동으로 인한 어떤 특별한 좀 기억들이 갖고 계신지 궁금해요. 야비님 먼저 어떤 좀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버스를 하도 타고 다니다 보니까 기사님들이 저를 알아봐요. 기사님들이 알아봐 주신다. 그래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왜 계속 버스 타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냐고. 그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들어서 나중에 눈치 보여가지고 일부러 뒷자리에 앉게 되더라고요. 제일 뒷자리에 앉으면 기사님이 이제 말을 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뒷자리는 또 눈에 띄니까 뒷자리에서 한 두세 칸 정도 앞에 그 자리가 그나마 가서 눈에 안 띄더라고요. 야배님만의 특별한 고정 자리가 좀 있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그렇게 있으셨고 혹시 그런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을 하시는 편이세요? 처음에는 대답을 잘 못했고 나중에는 그냥 제가 타고 싶어서 탔어요 라고만 말하거나 아니면 그냥 할 게 없어서 그냥 이러고 있어요 라고 하긴 하는데
이 말하는 것도 좀 힘들더라고요. 사실 제가 뒷자리 앉는 것도 그 질문 받기 싫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뒷자리 그쪽에 앉은 이후로는 기사님들이 물어볼 수가 없죠. 특히 뭐 버스 말고도 택시를 가끔 타다 보면 택시 기사님들이 항상 여러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데 네.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도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항상 라디오를 많이 들으시니까 라디오와 관련된 주제들의 에피소드를 워낙 많이 갖고 계셔서 손님에 대해서 좀 대화를 워낙 좀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똥이님 같은 경우는 취미 활동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특별한 기억보다는 그냥 특별해진 것 같아요. 조금 애정하는 또 동네 서점이 있는데 사장님하고 이제 얼굴도 트고 이제 자주 가다 보니까 일단 들어서는 순간부터 서로 되게 반갑게 인사하고 안부도 나누기도 하고 제가 한 번은 이제 배워가지고 책갈피를 이렇게 붕어빵 모양으로 만들어줬는데 그리고 또 사장님도 간혹 뭐 수첩이라든가 뭐 그런 소소한 것들을 한 번씩 이렇게 선물처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되게 따뜻하고 좋은 기억이 좀 특별해진 것 같아요. 네, 아마 단골 손님이 오시게 된다면 아마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에 대한 눈이 가는 거는 좀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아요. 자주 찾아주시고 가게에 대한 어떤 애정이 또 있으신 남다른 어떤 이유들이 있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똑소리님은 취미 활동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 있으실까요? 그냥 음식을 태워가지고 음식 어떤 음식이었어요? 그 음식이 그 옛날에 그 뭐였더라 코다리찜이었어요. 코다리찜을 했는데 우리 태운 거예요. 모르고 너무 은근한 물에다 계속 끓여야 되는데 그걸 센 불로 모르고 해놓은 거예요. 다 타가지고 버려야 돼요. 사서. 네, 버려야 되는데 아깝잖아요. 너무 아까운데요? 아깝잖아요, 진짜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버리고 겹치게 뭐냐면 밥을 취사로 늘어놨는데 밥솥이 고장이 난 거예요. 두 개 다 겹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밥도 안 되고, 밥도 안 되고, 코다리찜도 안 되고. 라면 먹었어요. 라면을 먹고 그냥 닦고 고치고 밥솥도 고치고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그때 에피소드가 이제 한번 특히 이 밥솥이 이 음식 탄 거는 상관이 없는데 탄 거 그냥 버리고 자면 되는데 밥솥이 고장이 난 거예요. 취사를 눌렀는데 밥이 안 된 거예요. 고장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라면 먹던 기억이 또 나가지고 제가 한번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게 되네요. 코다리찜을 못 먹는 것도 서러운데 심지어 밥까지 안 돼버린 이런 고장 나버린 거예요. 기억에 남을 만한 에피소드들이었던 것 같네요. 네. 좀 화났죠.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때는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는 열받았을 때 이제 지금은 추억이 된 거죠. 당시에는 굉장히 배고픈 마음에 정말 화까지 나셨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취미 활동에 대한 특별한 기억까지도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해보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는 취미가 또 있으신지, 혹시나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에 못하고 있으신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야비님 먼저 얘기를 해보실까요? 저는 원래 예전부터 즐겼던 취미가 있긴 있었는데 그게 책 읽는 거랑 그림 그리는 거라던가 피아노 막 친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왕따 당한 이후로 우울증 심해지고 집중력 저하에 그러니까 정신이 한번 무너지니까 그걸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병으로 했는데 제가 취미까지 잃어버린 거거든요. 다시 하고 싶어서 계속 시도는 하곤 있는데 문제는 그럴 때마다 무기력감이 굉장히 심해져요. 무언가 할 때마다 제가 가장 드는 생각이 항상 실패한다거나 이런 거에서 무슨 소용 있겠나, 내가 뭐 할 수 있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밀려요. 그래서 뭘 하고 싶어도 못 하겠더라고요. 다시 시도하려고 해도 그쪽으로 정신이 휘둘리는데 에너지를 다 써버리니까 지치고 피곤하고 그래서 하고 싶지만 아직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취미 활동이라는 게 결국 좀 에너지가 들어가고
약간 취미 활동함으로써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고민들이나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되는데 취미 활동마저도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면 사실은 이어나가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나비님께서 취미 활동을 할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그 정도의 정상적인 부분이 개선된다면 말씀해 주셨던 그림을 그리신다면 저희에게 한번 보여주시고 그리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나비님이 해주시는 연주를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 몇 년째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5년 넘었을 거예요. 제가 왕따 당했었던 게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씨름하다가 지쳐서 포기한다거나 그러다가 다시 한다던가 그걸 제가 몇 년째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도하게 된다면 저희는 여기 계신 게스트분들은 항상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드릴 테니까 다시 시도하는 그 기회에 저희를 불러주신다면 언제든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뚱이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책을 한번 필사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이제 좀 저의 이야기를 글로 적어보고 싶은데 좀 시간적인 여유도 없기도 하고 아직 잘 거기까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글이라는 거는 우리 작가분들처럼 뭐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담백하게 써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실 글의 어떤 문맥이라든지 어떤 작물에 대한 실력도 중요하지만 독자분들에게 좀 공감 갈 수 있는 내용을 다뤄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하나의 작품이 나오기까지 네. 여러 시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뚱이님만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일기 형식으로 써도 사실은 저는 그런 게 오히려 더 잘 읽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네. 기회가 되시면은 뭐 작품 활동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인터넷에서도 그 브런치라고 하는 어플이 있거든요. 알아요. 네, 아시죠? 거기서도 특별히 뭐 작가가 아니더라도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 분야에서도 우리가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있다라고 네. 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네, 똑소리님 네. 해보고 싶었지만 못하고 있는 취미가 좀 있으실까요? 전 등산이요. 아, 등산이요? 네. 왜 못하고 계시죠?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요. 네. 솔직히 좀 아프고 좀 이러니까. 근데 제가 한번 그 등산을 한라산을 한번 친구랑 한번 가보자 그래서 제일 어려운 장애인이 거기를 간다는 거는 도저히 믿길 수가 없는데 결국은 갔다 왔어요. 아, 정말요? 정복했어요. 끝까지 한라산 가서 그 백두산 그거 막 백록담까지 가보셨어요? 네, 저는 가봤어요. 가보셨어요? 네. 김선생 가보셨어요? 거기 가가지고 올라가는데 거기 갔다가 이제 올라가는 건 쉬운데 내려가는 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친구는 아예 못 내려오는 거 억지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런 가볍게 이런 등산이라도 산에 가서 좀 자연인이 좀 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네. 아무래도 등산을 하게 되면 체력도 체력이지만 하산할 때 부상을 많이 당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내려가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아무래도 무릎 자체도 좀 많이 무게가 실리다 보니까 그럴 때 좀 많이 부상을 좀 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등산하시게 된다면 충분하게 이제 스트레칭 많이 하시고 충분한 휴식. 우리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등산을 하는데 건강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해보고 싶은 취미 활동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좀 관심이 있거나 호기심이 있는 활동들. 네, 야비님 먼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아까 이야기했던 병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취미 독서라던가 그림 그리기라던가 피아노 치는 걸 일단 다시 취미로 되찾고 싶고 그리고 제가 센터 활동을 하면서 이런저런 걸 접하게 됐는데 그래서 관심이라던가 호기심을 갖게 된 게 저도 한번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고 커피도 한번 그 핸드드립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그 캘리그라피라던가 저도 한번 책방 한번 돌아다녀보고 싶고 그리고 제가 또 목소리가 괜찮다고 칭찬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우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도 몇 번 들었는데 한번 거기도 한번 관심이 가요. 네. 그래서 여러
취미 활동들에 대해서 관심사가 많으신 것 같은데 향후에 뭐 센터에서도 이런 활동들을 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카페도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또 핸드드립이라고 하는 어떤 특성들은 또 특별한 또 기술이 어느 정도 요하고 있는 그렇죠.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시간들이 꼭 제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뚱이님은 어떠실까요? 저는 좀 글씨를 좀 이쁘게 써가지고 어떤 이쁜 마음에 드는 구절 같은 거를 이제 써서 주위 사람들한테 좀 나눠주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요. 관심이 있는 쪽은 요즘엔 뜨개질에 관심이 좀 많아서 열심히 한번 배워가지고 이제 소소하게 뭐 수세미부터 해서 가방까지 좀 떠서 이제 주위에 소중한 사람들한테도 나눠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또 뜨개질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가 네. 주로 좀 활동할 수 있는 특히 그 수세미를 많이 만드시더라고요. 맞아요. 그 주변에서 수세미를 나눠주시면은 이거 수세미 어디서 났어? 그러면 내가 뜨개질해서 만든 거야라고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중에서 슈퍼에서 파는 것과 선물 받아서 쓰는 수세미랑은 또 느낌이 달라서 저는 오히려 선물 받을 때 기분이 좀 좋더라고요. 네, 그런 또 취미 활동을 듣게 돼서 네, 감사하고요. 네, 다음으로는 똑소리님. 예. 네, 앞으로 해보고 싶은 취미 활동 있으실까요? 저는 운동. 내가 얼마 전에 한 3, 4년까지 못했던 수영이라든가 뭐 배드민턴 그리고 뭐 볼링 뭐 가볍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던 거 같은 거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해소가 되고 그리고 친목도 도모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되게 좋아요. 운동이. 특히 볼링 같은 거라든가 테니스라든가 내가 다 해봤거든요. 해봤지만 제가 안 했는데 해보고 싶은 게 제일 해보고 싶어도 수영 같은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집 근처에 수영장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누구죠? 공설운동장에 있어요. 공설운동장에 있으시죠? 거기 제일 깨끗하고 좋아요. 네. 할인도 되고 장애인 할인도 되고. 이용료가 또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 뭐 3일 하는데 목금토 이렇게 해가지고 2만 원. 4만 원인데 반 장애인 할인 해줘요. 네. 그래서 할인이 된다고 한다면 접근성도 좋은 거고 이용료 할인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선생님도 운동 같은 거 하시면은 니코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현대인의 문명을 다 빠져트리는 땀으로 네. 하고 또 같이 어울리고 얘기하고 이제 그런 공동체 의식도 있고 그렇죠. 그런 걸 좀 해보고 싶어. 근데 지금 못 하고 있거든요. 운동 하나도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더욱이 코로나 때문에 네, 코로나 때문에 헬스도 해야 되는데 헬스도 못 하고 있고. 네, 집합에 대한 부분도 좀 어렵기도 하고 마스크를 낀 상태로 뭐 헬스나 다른 테니스 그렇죠. 활동이나 좀 끊기는 게 조금 사실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뭐 지금에서야 야외에서는 안 껴도 되지만 오랜 기간 운동을 못 하다 보니까 습관이 잘 들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 게스트분들에게 총 5가지 질문들을 여쭤봤었고 이처럼 당사자분들도 좀 다양한 취미를 갖고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듣고정을 듣는 청취자분들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게스트분들. 고생하셨습니다.